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기업가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기억나는 게 김정호 교수님입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예. 한국이 선진국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한국이 정말 선진국이 됐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예. 뭐 선진국 대접은 확실하게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예. 우리가 선진국인 건 확실합니다. 정신적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정신적으로는 예. 굉장히 의심된다. 선진국이라면 최소한 네.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진다는 의식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없어져 가서 예. 뭐 아르헨티나나 무슨 뭐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식의 의식을 자꾸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주면 좋아하고, 예. 공짜 좋아하고, 예. 공무원 좋아하고. 네, 선진국이라면 모름지기 예. 내 자신은 내가 책임진다는 그게 분명해야 되는데 예. 아무튼 그거는 그거고 물질적으로는 아무튼 예, 선진국이 됐죠. 결국은 그 경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업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죠. 예. 네,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예, 뭐 수백만 개의 기업이 있지만 예. 진짜는 대기업이고 예. 그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성공한 나라들은 대부분 다 대기업에서 힘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포춘 5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네. 그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건 우리 생활을 봐도 알아요. 예. 우리가 지금 뭐 느끼지 못하지만 매우 익숙하게 쓰고 있는 예.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예. 스마트폰, 예. 뭐 인터넷, 뭐 이런 컴퓨터, 뭐 이런 걸 다 보시면 예. 이거 다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다 대기업들이 만든 거예요. 대기업들이 만든 거예요. 이런 거를 만약에 영세 중소기업들이 만든다고 생각하면요. 예. 비싸서 쓸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대중소비 사회잖아요. 예. 선진국이라면 대중소비가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좋은 물건을 한 20년, 30년 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싼 값에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야 이게 선진국이 되는 건데 그거는 소기업이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대기업이 하는 역할이고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기업. 그렇죠. 예. 엄청난 대량 생산을 하면서 예. 그걸 통해서 품질도 높이고 예. 또 가격도 낮추고 예. 하는 이거를 누군가 해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활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거를 할 수 있는 나라 예. 또는 문화가 정말 없었어요. 대기업가들이 등장하게 된 이 코페르니쿠스 전환. 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게 아주 결정적인 것은 예. 철도를 놓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다고 늘 설명을 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대륙 횡단 철도들이 등장을 하면서 예. 이 대륙 횡단 철도를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기업이 기본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작아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선 돈이 대규모로 들어갈 테니까. 예, 그리고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예. 쪼각쪼각 해가지고서는 뭐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철도 연결 회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밴더빌트라고 하는 예.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큰 막 종업원이 1000명을 넘어가는 이런 규모의 이런 조직이라고 하는 게 인류 역사상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없어요. 거예요. 군대를 빼면. 예, 군대나 공무원 조직 예, 빼놓고는 빼면은. 없는 거죠. 예. 돈을 버는 조직이. 그래가지고 이게 막 처음에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게 철도를 놓으면 놓을수록 적자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이 너무 커버리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통제가 거죠.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때 이 조직을 통제하는 방식들을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 대기업 천재 같은 인간들이. 그렇죠. 예. 거기에서 회계라고 하는 것도 등장을 하고 예. 또 각자의 그 분야의 전문 분야라고 하는 것도 그때 등장을 하고 너는 요것만 해.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하는 어떻게 연결하는 거야 하는 이 조직의 구성 원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철도라고 하는 걸로 정당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군대보다 더 커지는 조직으로 그렇죠.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미국 사람들은 예. 그거를 용납을 하는 거예요. 하하. 그렇게 커진 조직을 용납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조차도 사실은 사람들이 흡족하게 그걸 용납했던 건 아니에요. 인간이란 원래겠구만요. 그들을 러버 베런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러버 베런이라고 하는 건 베런이라고 하는 거는 귀족이고 러버는 강도잖아요. 강도 귀족이죠. 저 도둑놈들이거든요. 우리가 뭐 재벌 뭐 어쩌고 하듯이 똑같아요. 그런데 영국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랐던 게 그래도 그걸 잡아 뺏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코스트가 엄청 떨어지고 예. 그리고 많이 팔 수 있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독립운동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할 건가 예. 하다가 나에게 재능이 있는 사업을 해서 그걸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뭐 그런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 식민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요. 우리 한민족의 민족주의를 일본으로부터 배웠잖아요. 예, 그렇죠. 참 역설적이죠. 한국 기업가들의 애국주의를 저는 일본으로부터 배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애국의 대상은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일본이 아니고 예. 그 애국이라고 하는 태도 자체는 저는 일본으로부터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도 어디서부터 배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본은 예. 일본도 보니까 그 피터 드러커가 1980년대에 이제 일본 기업가하고 미국 기업가를 비교해가지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그거 써놓은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써놓은 글이 예. 있더라고요. 그거를 참고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본도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는 장사꾼은 그냥 장사꾼이었대요. 그런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 사무라이들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면서 그 전까지와는 굉장히 다른 어떤 예. 그런 태도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애국심입니다. 야. 그러니까 그 전에 장사꾼들은 예. 그냥 장사꾼이에요. 예. 산업공상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장사꾼. 그 일본은 비교적 상업이 많이 허용이 됐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는 천한 거였던 거죠. 그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었는데 사무라이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사무라이가 비즈니스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가를 위한 어떤 거라고 하는 명분을 스스로 갖게 된 거예요. 야, 그야말로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예. 거네요. 그러니까 서양 같으면 소위 근세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잖아요. 예, 예. 독립적인 인간 또 국가와 나와의 관계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각들이 생겨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위에서부터의 혁명으로 그게 왔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일본의 청년들이 굉장한 자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대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그 후쿠자와 유키치라든가 예. 또는 그 나카모토 뭐 누군가요? 뭐 아무튼 영국의 그 자조론이라는 자조론. 네. 예. 셀프 헬프라고 하는 그 자조론이라든가 또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예,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하고 그걸 100만 권이 팔렸다고. 예, 예. 그 지방 시찰 가다가 상공부 장관 누구한테 그 물어보잖아요. 산업공상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랬더니 그 박충훈인가요? 예. 박충훈 장관한테 물어봤는데 박충훈이 딱 보니까 이분이 기술을 중시하는 것 같아서 공상농사 아닙니까? 그랬더니 상공농사다. 네, 상공농사다. 왜 그러냐? 팔아야지. 아무리 팔지 못하면 뭐하냐? 예. 이 생각이 아주 투철했던 것 같고 예. 60년대에 경공업에서 장사 잘했던 장사꾼들을 골라서 중화공업을 맡기죠. 그걸 중화공업을 맡기는 거죠. 예. 이거는 정말 상식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기본 도리로 생각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왜 골고루 나눠줘야지. 왜 돈 번 사람한테 또 주냐 그거를. 그게 빈익빈 부익부잖아요.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더 잘하죠. 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게 철저했던 것 같고 특히 장사 잘한 사람한테 큰 거 장사도 맡기겠다. 맡긴다. 예. 그리고 성공한 거죠. 그게 현재 소위 우리나라의 재벌들이고 예. 그게 한국이 배출한 글로벌 기업들이고 그런 거죠. 그 당시에 새로 출범한 100여 개가나 되는 그 나라는. 수많은 신흥 독립국들 중에 예. 우리 같은 그런 지도자를 만난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승만이며 박정희 같은 사람. 예, 예. 근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이 사람들은 대중의 상식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인간의 상식으로 하면 나머지 신흥 독립국들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냥 뭐, 지도자가 어버이처럼 다 보살펴 주고 그냥 골고루 나눠주고 뭐 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주고. 그렇죠. 그리고 무슨 산업을 하려면 다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고. 왜? 중요한 일이니까. 중요한 일을 장사꾼한테 맡기면 큰일 나지. 이거는 인간 공통의 사고방식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새로운 길을 걸었으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생기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은 개인의 책임, 자유 이거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가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개인의 자유. 뭐. 네. 그 말을 감히 못해요.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죠. 잘 살아보세, 집에서 놀지 말고 나와서 일하란 말이야, 하고, 밖에다 내다가 수출을 하라고 하지를 않나, 그 장사하라 그래가지고 장사 성공한 사람들한테 몰아주질 않나, 도대체 상식에 맞지 않는 걸 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시민혁명, 사상혁명을 통해서 이게 가능했던 거고요. 우리는 사상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한 각성한
한두 명이 예. 제도를 바꾼 거예요. 예. 제도를 바꿔가지고 성과는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그 성과를 누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의 사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대다수의 대중의 사상은 주자성리학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원래 모습 조선으로 돌아가는 예, 거죠.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